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구직급여라는 것을 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구직급여도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대 270일까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직급여인데요. 120일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150일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취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막막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개별 연장 급여 신청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최대 60일까지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별 연장 급여 신청, 어떤 분들이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개별 연장 급여 신청,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한 번 더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용보험의 수급 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 소개, 여기에 3회 이상 응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이라는 것은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이런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고용센터나 한국고용정보원, 또 고용안정정보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력은행,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시청, 군청, 구청의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및 민간직업소개소, 여기에도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고용안정정보망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요. 대부분이 공적기관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직업을 소개받고 그리고 3회 이상 응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해서 중증 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고령자를 모시고 있는 분, 여기에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분,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이런 분들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급여 기초 임금 일액 74,000원 이하, 74,000원 이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급여 기초 임금 일액은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을 말하는데요.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평균 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1일 단위 최저임금액이고 상한은 8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기초 임금 일액 74,000원, 상한액 86,000원보다는 12,000원가량이 낮은 금액인데요. 그만큼 급여 기초 임금 일액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근무하셨던 이직일 기준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 기초 임금 일액도 맞춰야 되고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도 고시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3번 이상 응시를 해야 된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한 직업 소개에 3번 이상, 그러니까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를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3번 이상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또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급여 기초임금 일액이 74,000원 이하, 여기에 노동부 장관의 고시 기준 재산세 과세 합계액이 16만 원 이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하, 이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준에 맞추어졌다면요. 지급 일수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 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경우에는요. 최저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 일수만큼 더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죠. 신청 기한은요. 구직급여 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구직급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시면 안 된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분들은 구직급여 일수가 다 종료되고 나서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청기한 구직급여가 끝나기 전 그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연장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께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 따져서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연장 결정은 수급 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통지해 주고 있고요. 수급 자격증의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 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요,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준해서 지급한다. 현재까지 여러분께서 받아오셨던 구직급여 지급 절차 기준, 그 기준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 소개를 거부할 때는 1차는 급여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에는 2주간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는 신청 서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개별 연장 급여 신청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나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사항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급 자격증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직일, 실업신고일, 수급기간 만료일, 급여기초 임금일액, 소정급여 일수, 미지급 구직급여 일수, 연장급여 수급 유무, 여기에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류나 수급기간을 기재하면 되고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등에 응한 사항,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3번까지 구직활동을 했다라는 내역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채용되지 아니한 이유,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응시는 했지만 왜 탈락했는지, 왜 미채용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유를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모른다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여부란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5일 이내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여러분께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직이 되지도 않고 기댈 곳이라고는 실업급여밖에 없었는데 이 실업급여마저도 기간이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셨어요. 만약 신청 대상 자격이 되신다면 2달까지 60일까지 연장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까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 제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주변에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으시다면 이 내용 공유해 주셔서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